자, 3장은 다음 시간에 좀 시간 실패하고요. 일단 4장 들어갑니다. 오늘은요. 자, 양택에서 국을 보는 방법. 국은 양택이나 은택이나 다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없을 때는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간단하게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여기가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 동쪽이고 여기 서쪽이다. 물이 어떤 쪽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자, 만약에 만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가 여기를 갖다 서쪽으로 갖다가 태방향이라고 하죠. 네. 태방향에서 진방향으로 흘렀다. 또 진방향에서 태방으로 흘렀다. 똑같죠? 네. 이럴 때는 무슨 국이냐면 여기가 제일로 가운데가 뭐예요? 감이죠? 감국이에요. 감국. 여기다 집을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간 방향을 질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간 방향에서 간국도 되겠죠. 여기는 뭔 국이에요? 건국이 되죠. 간국도 건국도 되겠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이 진 방향이 이렇게 가면은 간국을 지면 어때요? 아니 휩쓸려지. 물이 나가버리죠. 빠져버리죠. 네. 순수. 순수국이 되죠. 안 되고, 그러나 건방향에서는 건방향에서 질 수 있죠. 네. 그렇죠. 그죠? 네. 또 태방향에서 이렇게 물이 흐른다 그러면은 실제로 건국을 치면 안 되겠죠. 순수. 근데 간국은 되겠죠. 네.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도로도 마찬가지. 도로가 만약에 북쪽에서 이렇게 서쪽에서 북쪽을 거쳐서 동쪽으로 흐른다. 그러면 집을 질 때는 여기서 지어야겠죠. 그죠? 그죠? 그 이국이 되죠. 이국이 되고 또 이쪽에 되면 골국이 되고 여기 손국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일로 흐르느냐 일로 가냐. 도로가 일로 가느냐에 따라서. 네? 도로도 오고 가는 것은 뭘 따져요? 어디가 낮냐 높으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왜? 2차선이니까 여기도 오고 가고 이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도로도 오고 가는 것은 어디가 높고 낮냐에 따라서 물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네? 오는 것도 이렇게 이걸만 본다면 국을 보는 방법은 다 끝나요. 근데 이제 국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죠. 자, 국이란 터의 전후 자해물이 경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어떤 것이 국인지 보는 방법이다. 실질적으로 후천팔계를 한다. 선천팔계와 후천팔계는 알죠, 그죠? 선천팔계는 건태, 이진, 손, 감, 간,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건태, 이, 진, 손, 간, 감,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후천팔계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자계를 갖다가 북쪽으로 하고. 틀리죠? 그래서 후천한다. 목강사는 뭐라고 하냐? 용이 있으면 국을 묻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용이 있다는 것은 어디예요? 산이죠? 산에서는 이렇게 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쪽을 이렇게 맥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지 말라는 얘기야. 맥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국이 필요 없다. 왜? 당연히 물은 밑으로 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양지에서는 국을 뭘로 봐라? 물로 봐라. 물을 갖다가 할 때는 평양지에서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용이 있으면 국을 묻지 말라 하였으면은 국을 얘기할 때는 어디서는 얘기해야 된다? 평양지에서는 국을 얘기해라. 뭘로? 도로나 물로. 그 뜻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국이 중요하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평은 산과 동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오흉이라는데 중앙은 자 오지간 중앙에다 이 터의 중앙에다 질 때는 이건 상관이 없어. 흉이 없어. 왜? 어떤 쪽에도 다 마찬가지니까. 중앙에는 흉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성법에서는 오흉이라고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흉이 아니에요. 중앙은. 그러니까 뭐가 자 이제 대충 나왔죠. 목화토금수에서 뭐가 흉이 아니다? 토성자는 흉이 없어.
토성체는 형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죠? 자, 또 여기 또 참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하거든요. 300, 즉 100은 감이면 어디 방이죠? 북쪽에서 남양을 짓는 거죠? 네. 남양. 600은 뭐죠? 6건이죠? 6건이잖아요. 아, 유권. 네. 6건이잖아요. 이게 어디 감방하고 건방하고 800 간토죠. 이 방향에는 참된 길지이니 퇴사 역시 공유되면 되어 1편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니 진요 취지를 묻지한다. 이게 우리가 남양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건방하고 간방하고 여기는 아예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간용이나 간이나 감 이것은 왜 그럴까요? 거의 남향을 취하는 자 여기서 보면 1편이라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자오장 아무리 향을 잘못 잡아도 아무리 뭘 잘못 잡아도 이 정도면 좋은 터다 즉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마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남향을 갖다가 선호하게 됐던 이유가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마라. 그다음에 자 이건 똑같은 말이나 남쪽에 있으면 반대니까 네. 무슨 알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용이 있으나 하열이 어려운 곳은 살이 있고 물이 그을 수 있으니 국을 생기면 생기가 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즉 용에 의해서 국이 만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기반으로 국을 찾아라 하는 얘기들. 자, 여기 또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다섯 보 안에 오보 안에 있는 국은 군이 되고 임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되고 다섯 보 밖에 있는 사는 군이 된다는 게 다섯 보 안에 있는 것이 있는 집이 하천이 집이 다섯 보 안에 있으면 즉 국은 두텁고 어때요? 당연하겠죠. 물이 이렇게 둘러가고 이렇게 둘러가고 어때요? 이렇게 자 집을 이렇게 쳤어요. 내가 집을 쳤는데 바로 앞에 물이 둘렀어요. 굉장히 국이 후보하죠. 그렇죠. 멀리 있으면 어때요? 국보다 산이 후보하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후보하다? 실질적으로 양택에서는 멀리 가야 돼. 멀리. 예? 이게 물은 가까이 둘러야 돼. 그래야지 국이 후보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을 의미하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렇게 물이 하나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 그럼 여기가 집이 좋을까요? 여기가 좋을까요? 집 질 때. 이게 좋겠죠? 네. 이건 좀 멀죠, 그죠? 이게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집을 지었는데, 응? 이렇게 울타리도 있는데 앞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더 좋죠. 국이 후보하죠. 네. 멀리 있으면 어때요? 국보다 사격이 후보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얘기들인 게 어떻게 보면은 음택은 국을 취하려면은 물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양택은 멀리 있으면 좋겠죠, 그죠? 이런 것을 갖다 응용하는데 이거 그냥 읽어보기만 하세요.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면 국은 여기죠? 그렇죠. 물이 휘청하죠. 네, 그죠? 네, 물에 의해서는 안 온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여기를 갖다 뭐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여기가 항상 수두라는 말을 쓰거든요. 수투 머리 투구두자 수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물이 도는 곳이다. 그래서 전천하고도 하기도 하고 이게 혈이 되는 거예요. 혈이 된다.
그래서 항상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국을 정할 때는 물에 의해서 국을 정해라. 물을 보고 정해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 간 방향이고 진 방향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어때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돌아오면은 여기가 감국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역수국이죠. 그렇죠. 여기는 중앙이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진 방향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일로 방향을 하니까 이 향선을 끼고 나가잖아요. 그죠? 역수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좋은 터는 어디다? 감국이 제일 좋겠다. 네, 역수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럼 이 안쪽에 있으면 이것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는 감국이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때 국을 정하는 방법. 또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 집을 지면 국은 후부하다 상인이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다섯부밖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을 졌는데 여기다가 물이 흐르는 거와 이 물이 흐르는 거와 가까이 흐르는 게 국이 후부하죠. 그렇죠.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앞에 갖고 같은 말을 갖다가 다시 왕사산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국이라는 말도 합니다. 경국이라는 말도 하는데 신경 쓸 거고요. 자, 만약 집에 다의 6가구가 살면 국은 나눠야 하니 출입문을 나누고 무엇을 주제로 한다? 제일 먼저 자, 이 집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인데 여기도 한 집, 여기도 한 집, 여기도 한 집, 공동으로 살아. 네? 이랬을 때 국을 나눠야 된다. 출입문을 자, 출입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주로 해라? 뒤에 사당이 있지. 향화라는 말은 제사 지는 제사. 항상 사당이 주가 돼요. 주가 돼요. 두 번째, 향화가 없으면 무엇을 주로 해라? 부엌을 주로 해라. 왜 부엌일까요? 공동체죠. 자, 집 하나에도 방이 5개 있죠. 근데 뭐가 공동체예요? 부엌이 공동체죠. 그래서 부엌을 주로 해라. 만약 부엌이 없으면 침상을 주로 해라. 이것은 이론만 알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이유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공동체는 현관이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출입문을 잡아줘야 되는데 출입문이 우선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걸 가지고 출입문하고 뭐하고 기준을 해라. 왜 우리가 잡을 때 출입문하고 여기 안방이 있으면 여기 제사 쓰면 여기를 갖다가 이것이 감이고 이게 손이면 감좌 이게 손양이다 이렇게 손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출입문이 제일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묘의 기는 한 곳에 연결돼야 하고 주택기는 넓게 퍼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쓸 때는 음택은 선으로 맞고 양택은 편으로 맞기 때문에 넓게 퍼져서 내려야 된다. 이 얘기가 비슷한 겁니다. 넓게 퍼져야 한다. 위에서 내려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다 집 지면은 꽝 한다. 안 좋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하나 좀 잘 좀 보세요. 황순도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면 산이 두르고 물이 환파를 맞든 그것에 어느 방이 왔는지를 봐야 된다. 무엇이 용이 시내와 길거리에 이웃하여 붙어 있는 집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게 도로죠. 도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란히 짓죠. 그죠? 이렇게 집들이 이웃하는 집들 요것이 용이라는 거예요. 모두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용이라 칭한다. 이게 이제 양택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 볼 때 한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는
그 북두칠성에 있는 그 수세를 갖다 한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것을 갖다 한룡이라고 하니까 실은 이걸 갖다 용어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 감방에 수가 있으면 여기 감방에 감이라는 건 뭐예요? 북쪽이죠? 그렇죠. 북쪽이죠? 네. 감방 여기 물 있으면 무슨 뭐야 이게요? 남쪽의 용이죠? 이룡이라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 그래서 물 반대가 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후령이 친다 하는 얘기도 그랬습니다. 내가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졌더라.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게 용이잖아, 뒤수니까. 여기도 또 용이 이렇게. 근데 여기 친다. 요 뾰족한 친다. 이게 이제 후령이라는 거예요. 후령이 친다는 얘기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왜? 이걸 용어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용어로 본다. 한용이라고 했잖아, 한용. 그죠? 네. 한용으로 본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같이 해요. 자, 국을 살필 때는 수에 의지해야 된다. 만약 물이 없는 땅에서는 오직 사람이 다니는 뭘로 해라? 도로를 국을 휘어쳐야 된다. 물이 없으면 도로를 봐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 정확하게 경전에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왜 물을 도로로 보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실질적으로 양택 집성 같은 데 다 보면 이런 고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 응? 그때 뭐 상관없죠, 그죠? 근데 그래서 그냥 물을 도로로 보니까 보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물을 도로로 봐야 돼요? 한치만 높아도 산이고 한치만 낮은 산이 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맥이 오는 것을 갖다가 보기 때문에 맥을 따라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로로 보는 것이 낫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양지에서 도로와 산에서 도로는 틀리죠. 네. 평양지에서 도로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평양지에서 도로는 맥이에요. 왜 그래요? 평양지는 물이 절폭절폭한데 사람들이 다니면 어떻게 해요? 물 없는 데로 다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은 데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지에서는 도로가 용이에요. 도시 같은 데는 그렇죠? 도시도 전부 다 도로가 높은 도로가 놨지 전부 다 밑으로 놨어요? 근데 산간지방 가면은 산에는 어때요? 물가로 다 도로가 놨죠? 왜? 낮은 곳으로 놔요. 그래서 도로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항상 높고 낮은 걸 볼 때 도로면은 일단 평양지에 딱 도로가 있다면 밭두석이 다 높잖아요. 왜 그래요? 논으로 다니면 물 되잖아요. 논두로 다니잖아요. 논두로 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런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평양지에서 용을 잘 때하고 용맥이 없다 뭘로 봐라? 도로를 용맥으로 보면 돼. 평양지에서는. 그리고 그걸 따라 물이 따라오겠죠. 100% 물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면은 참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살필 때는 수에 의지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도시의 거리나 집들이 서로 마다 인제는 그것을 도로가 환포하여 두는 곳이지 국을 성시로 나눈다. 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면 도로가 이렇게 나눴으면 도로가 나눈다. 그렇죠? 도로가 나눈다. 도로에 의해서 국을 나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림으로 이제 차나도인이 차나도인이 누구냐면 오경란을 얘기합니다. 차나도인 얘기나서 자 앞으로 물이 지나는 향을 같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 있죠. 아까 앞에서 갔던 것들 다 똑같아. 당연히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물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누는 거 다 똑같아. 이거 같은 거 물에 의해서 여기서 주위에서 볼 게 하나 딱 있어. 이렇게 평양지에서 다 도로를 가지고 나누죠. 국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감방향이고 여기가
진, 그 태, 감, 간, 손, 곤이면 물이 이렇게 가면 당연히 여기 물이 여기 있으면 감국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은 이 감국이 되고 이렇게 하면 진국도 쓸 수 있고 받아 먹으니까 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얘기나 이거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그림으로 쓰 다 똑같은 말이야. 물에 의해서 물이 없으면 도로에 의해서 나눈다 이렇게 나눈 것을 표시한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는 물을 보지 마라? 용이 있을 때는 아예 그냥 용이에요. 이걸 뭐라 해야 돼? 이 좌니까 용이 제일 높은 거니까 산용이니까 만약에 여기 만약에 여기가 감이고 여기가 이면은 뭐예요? 감국이죠. 그렇죠. 당연히 밑으로 물을 흘리겠죠. 만약에 여기가 이고 여기 감이면 이국이겠죠,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걸 볼 때는 용이 있을 때는 용을 우선으로 해서 그 국을 가지고 챙기라. 그래서 항상 용이 있으면 용을 갖다가 우선으로 하고 용이 없을 때는 물을 기준으로 해라.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용이 없을 때는 물을 기준으로 해라. 이게 뜻입니다. 그래서 국을 정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럼 도시에서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것들 도로를 기준으로 해라. 물을 기준으로 해라 하는 것들. 그 이유가 그거죠. 어차피 물이라는 건 왜 물을 갖다 기준으로 할까요? 국을 나눌 때. 물이 이렇게 흐른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일단 여기가 높다는 얘기죠. 여기가 낮은 결로 흘러가겠죠. 여기가 높겠죠. 여기 낮겠죠. 그러니까 이 물은 일로 내려오고 용울도 일로 내려오고 용울도 일로 내고 전체적으로 여기 이렇게 낮은 길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하면 용이 어디서 오는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걸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분합이죠. 분한 곳과 나눠진 곳에서 합수처를 보면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합쳤다. 그럼 여기서 넓은 분을 했고 합하는 거죠. 여기 낮은 거죠. 물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물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리 흘러가. 전체적으로 여기가 낮다는 얘기죠. 여기도 여기 낮다는 얘기죠. 이쯤에서 여기 낮겠죠, 여기가. 가운데로 기준하면 여기서 여기 낮고, 여기 낮고, 또 여기서 여기 낮고. 이러한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집을 질 때도 평지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국에 따라 틀리더라. 평평하지만은 다 나눠지더라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걸 기본은 앞에 분합의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합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국이다. 자, 이제 이 국을 나누는 것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뭘 찾으려고 그럴까요? 국을 나누는 것은 무슨 좌인지를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무슨 좌인지 이제 그다음에 향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문을 내려고 그러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을 먼저 보는 거예요. 감국이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감국, 간국, 진국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성수 요거 조금 자 사원성수가 뭐냐면 여러분들 하늘에는 어때요? 하늘에는 북극성이 있죠. 제일 가운데 그죠? 그죠? 이 잠이가 있고 이쪽에 이제 동쪽에는 천시라고 해요. 천시는 이제 하늘 천자에다가 시장을 쓰거든요. 하늘의 시장이다. 여기는 잠이는 왕의 궁궐이죠. 네? 네. 이걸 갖다 잠이라고 잠이원. 왕의 궁궐에. 왕이 있으니까 왕의 그 재물들이 있어야 되죠. 이 천시원국에서 시장이 돼요. 시장은 통상 어떨까요? 사통팔라 무름하면서 다 동서남북으로 문이 났어.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저기 왕이 있으면 누군가 좀 궁궐에서 일하는 관리들이 있어야 되죠. 밑에 남쪽에 있겠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둘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이거 같은 태미원국이라고 태미 천시 태미. 그러면 이제 관리들이 잘 때가 있어야 되죠.
이게 서쪽에서 자요. 서쪽. 소미원국이야. 소미. 이것을 갖다가 자미원국, 천시원국, 태미원국, 소미원국을 통틀어서 사성원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를 듭시다. 서울 경복궁 있죠. 경복궁 이쪽에 물이 이렇게 청계천 흘러요. 여기 청계천 이쪽에 뭐예요? 시장. 청계천 시장. 청계천. 그래서 여기가 시장 바닥 이야기야. 청계천. 여기에 얘는 육조 그대로 있었죠. 네. 시장. 경복궁 앞에 시청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들이 있죠. 업무보죠. 그다음 북촌. 거기 지금 관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성됐던 거예요. 자미원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청이 어떤 쪽이 딱 보고요. 대충 딱 동선 한번 딱 보고 시청이 이렇게 터 있는데 이런 터 있는데 여기가 시청이 있다 그러면 시청 맞은편이 거의 다 시청 이쪽 편에가 시청 바닥이고 그다음에 서쪽 방향 여기가 거의 숙소가 되고 앞에가 이제 큰 저작거리 있는 데겠죠. 시내에서는 그죠? 왜 서쪽 방향에 거의 집들이 들어갈까요? 지역에서 왜 그럴까요? 서쪽 방향. 동향을 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쪽에서는 동향을 질 수 있잖아요. 동쪽에서는 어때요? 아, 이거 죽지요. 서쪽 기온 수사들이 거의 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참 절묘하죠. 사성목동이. 그래서 여기는 저작거리가 된 거예요. 저작거리는 어때요? 늦게까지 햇빛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동쪽에 있으면 서쪽 햇빛이 항상 오래 가겠죠. 참 이거 보면 참 잘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제 정체적으로 얘기하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사성원국을 논할 때 제일 뭐가 문제냐 무슨 자리니 무슨 자리냐 막 뭐 좌팔 우측 좌팔 기능 다 필요 없어요. 뭘로 봐라? 물로 봐라. 물로. 그래서 자미원국은 이렇게 직성사일이에요. 직이죠. 비스트하죠. 비스트하게 내려간다. 직성사일이다. 방향을 그럼 어디서 볼 필요도 없어요. 방향 한 개 없이 발 필요 없어요. 네, 직성사일. 이렇게 직성사일. 이거 갖다 직성사입이라고 해요. 좀 잘했어요. 그다음에 천시원국은 어때요? 시장 바닥이니까 이런 데서 여기도 나 있고 여기도 강물이 이렇게 사통팔달이 되겠죠. 그렇죠. 네. 동서남북으로 문이 나 있고 물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사방에 들어가겠죠. 그래야지 시장이 형성돼. 왜 그래요? 그래야 배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 어디가 천시원국의 형상이냐면 저기 그 장성에 나가는 숲 있죠. 네, 나왔어요. 아, 이건 완전 천시원국이에요. 사통팔달이에요. 순천. 네? 순천 나가는. 얘는 내달 회사에 금연 별개선거에서. 그다음에 태미원국은 이걸 갖다가 이제 그다음에 태미원국은 이렇게 환포를 해요. 들어요. 이렇게 어디처럼 저기 그 낙동강물은 안동 하회마을처럼 이렇게 들어. 여기는 태미원국이에요. 그래서 관리들이 나와요. 이런 마을에서 아까 이런 마을에서는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제왕이 나오고 여기는 관리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미원국은 수세가 없어요. 태방이다 이렇게 서쪽방이다 주가 서쪽방이다 라고만 나와.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하 이런 형상이 도시나 마을이 다 그렇게 형성돼요. 도시도 마찬가지. 마을인 게 도시 딱 갔더니 시청이 저기 있어. 그럼 대충 어디가 나와요. 장사거리는 어디가 되고 주요 상점은 어디로 갈 것이 이것이 이걸로 분석을 하면 돼. 이런 걸로. 제자 차리 뭐 그런 거막 복잡하지 않고 골쳤던데 네. 그런 건 따지지 자미원의 말고 그건 해방에 뭐가 이제 있고 막 그걸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하는가를. 사원성수는 28성수란 말을 하죠. 별자리라는 얘기예요. 사원성수는 하늘의 천성이 아래로 임한 신묘한 사용이다. 즉 어떻게? 그러므로 하늘을 뭘로 나눠? 성수로 나누고 별로 나누고 성수로 나누고 땅을 산천으로 나눴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산에 내려오니까 오성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기은 땅에서 행하고 형은 하늘에서 빛난다. 그렇죠. 오기. 그러니까 오기 행어 지중하니란 말 나오죠. 네. 청호경에서. 그래서 땅 속에 오기를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택에서는 뭘 먹는다? 하늘 별자리 하늘의 뜻 양기를 취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기를 먹는 건 아니죠. 양택은 네. 천기를 먹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니까 사성원국이 맞는 거지요. 하늘의 별자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성원국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하늘은 상이 있고 땅에는 형이 있으니 상이 참 이게 많이 나오죠. 이런 얘기죠. 그러나 역시 반드시 그림의 형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원래는 있어. 무슨 뭐 별자도 그려놨고 저 뒤에 가면 어떻게는 이렇게 그려놨어. 그거 걸차파이 이걸 갖다가 이걸 형상이라고 그래. 이런 자리가 어디 있냐고. 이걸 다 찾아야 돼. 8개, 9개, 좌파로 이런 것에 뭐라고 했냐면 경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이걸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나 반드시 그림의 형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단지 산형과 수세로 그걸 취한다. 그러면 뭐 감좌에 있어야 된다, 진좌에 있어야 된다, 뭐 해좌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해서 꼭 간 방향이 있고 해 방향에 있고 어떻게 태 방향이 있어야지만 돼요 이게. 그렇죠. 형상과 수세로 와라. 어떻게? 직성사역이냐 삽통팔달이냐 이렇게 환포했느냐. 직성사역은 잠이원국이고 앞을 이렇게 환포해서 완전히 둘러버렸어. 국자 형태로 둘렀으면 태미원국이고 사통팔달이면은 천시원국이고 이 세 가지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형 대충 3, 5 막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보고 그냥 우리는 무슨 자리에 뭐 계좌에 있어야 되고 정좌에 있어야 되고 병자에 있어야 이건 말이 안 되죠. 교수님 있잖아요. 저기 우리 자명국 할 때 직선을 쓸 때 저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옆에도 상관없어요. 약간 직성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간 직으로 가면서 약간 비슷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 쪽을 거기서 봤을 때 직선. 아무튼 여기서 가는 이런 상관없어요. 위에서 밑으로 가니까 여기서 당연히 이런 턴은 여기서 내려야겠죠. 또 여기서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물이 가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이렇게 해서 이 직성사역이죠. 일단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그 아니냐 바깥이냐. 그럼 이걸 자체를 갖다가 가문 안쪽이 면이죠. 네. 안쪽이죠, 안쪽. 그래야겠죠. 그래서 당연하죠. 이제 좀 더 보여드릴게. 그래서 형상이라는 데 있을 필요가 없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러므로 수세가 분명 수세로 있죠. 수세가 방정한 원운 태미원이다. 방정이란 말이 뭐죠? 모난다는 거죠. 모나면서 약간 둥그름하게 생긴 것은 뭘로 한다? 태미라고 부른다. 이렇게 쉽네요. 자, 원이 사문에 있으면 천시라. 자, 동서남북으로 문이 나 있고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면 천시원국이다. 자, 물이 지구로 성을 향해 비스듬히 들어오면 무슨 금이다? 자, 오케이, 다시 이렇게 비스듬하게. 여기서도 비스듬하게 들어오지. 직성사입이면은 무슨 금이다? 잠이원국이다. 물이 횡으로 성을 두르니 태미세다. 모든 물이어서 모이니 천시원국이다.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무슨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상한 수수만 쓰고 있다. 결론적으로
천시원국은 이 사성원국은 양택의 터일까요? 음택의 터일까요? 얘기했잖아 아까요. 양택의 터잖아. 양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명국 찾으려고 묘자리 쓰려고. 그러니까요. 자명국. 여기 나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의미가 없네요. 양태에서만 보면 되겠네. 자, 즉 사성원국은 산과 물의 형세로서 그 형상을 한다. 따라서 물을 보고 논해야 한다. 이는 양균성이 이미 논했다. 양균성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성원 양균성 이론 따라 맞다다. 그리고 사성 형상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 즉 이러한 형상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자미연국을 한번 봅시다. 자미연국. 이것을 논한 게 여러 책이 있어요. 설천기라는 책에도 논하고요. 인자수지에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한서 예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문지에 한서 천문지에 한서 예문지 천문지에 나와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한나라 때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성홍 이전 책이에요. 즉 가운데 북극 자미원은 하늘의 황제의 궁궐로 하늘의 북쪽에서 왜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병만, 재화, 생사를 맡아 지키는 태열성이 항상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우두머리가 사는 곳이에요. 제왕이 사는 곳이에요. 왕. 그래서 오성은 바르게 여기서는 해방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미원국은 해방향 여기 보세요. 여기 해 여기죠? 네. 이쪽에 있어야 된대요. 임자계랑 그쪽에는 낫습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제. 대체적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고 물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고. 이게 이거 좌를 따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 해놨어요. 해놓은 걸로 보면 참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 자리마다 해방을 정원으로 삼아서 해는 천재가 있어. 해방향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천재가 여기 살고 또 그럼 뭐 불러보세요. 가는 팔고고 여기는 팔고 보이고 지는 사명육이 진은 삼양육사 진 여기 있죠. 네, 동남이 또 손 오상선 모상서지 손은 이렇게 전부 다 나눠놨어. 그래서 이 좋은 자리를 보면은 해, 간, 진, 손, 병, 정, 경유, 신 혹시 많이 들어봤죠? 삼길육수방이라는 게 있어요. 묘경해를 삼길방이라고 그래요. 교수님 묘 대신에 진하면 안 됩니까? 진경해 하세요. 묘는 안 쓰니까 진경해 줘는 묘가 없죠. 네? 자, 묘, 경, 해. 이게 이 세 방이가 삼길방이에요. 이 방위에 좋은 사격이 있으면 경사스럽고 귀인이 태어나. 제일 좋은 자리야 풍수에서. 그렇죠. 상길. 육수라 숫자는 아름다울 빼어날 숫자예요. 육수방은 뭐냐면 간병손신유정 외워버리세요. 명선 신유정. 간병손신유정. 그래서 몇 개 방이 이게 더하면 몇 개예요? 9개. 9개 방위가 여기 다 들어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자미연국의 제일 좋은 자리가 삼길육수방이야.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헷갈렸는데. 이게 삼길육수라는 이게 어느 터에 가서 묘경해방에 산이 예쁘게 선생님 삼길방에 정말 좋은 귀인봉이 있는데 이 터는 기가 막힌 터입니다. 돼야 돼, 말돼. 저기 사격 있고 저기 사격은 아주 꽤 좋습니다. 맞아 아니면 삼길방에 삼길육수 여기 하나만 있어도 삼길육수방에 할 수 있죠. 네. 9개 방이죠.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런 거 써먹었어요. 삼길육수방이다. 그럼 이 내용은 어디서 나왔다? 자미원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야. 봤어요? 천재 자리이고 부가 있는 자리고 명이 있는 자리고 문이 있는 자리고 귀가 있는 자리고 왕인이고 무이고 내병이고 수고 공록수 다 들어가 있죠.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컨설팅 할 때 써먹으면 참 좋아요. 같은 터라도 삼길육수방에 있으면 손방에 있으니까 이 집에서는 자손이 문이 나올 것입니다. 문관이 나올 것입니다. 왜?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손방향에 자명교 손방향에 오상수가 나온다며요. 교수님 있잖아요. 네. 토, 목, 뭐 금, 화, 뭐 관계없이 모형의 그 형상.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재물이 나오려면 재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문관이 있으면 문관이 나와야 되고 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귀인봉 정도만 있으면 귀인봉이나 금성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돼요. 토성체 있어야 되고 관계없이 방향이 네. 관계없이. 수리하게만 나오면 돼요. 여기서는 이걸로는 수리하게 단 그런데 그곳에서 그러한 형상과 맞았더니 더 좋겠죠. 그렇지. 무가 있는데 화가 있다. 좋잖아요. 목이 그러면 전방에 있어도 좋고요. 더 좋고 그래서 상관없이 일단은 화자 수려한 것이 있으면 된다. 그 기준이 수려구만요. 수려. 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길육수방 내우세요. 묘경의 신유정. 간병손 신유정. 간병손 신유정. 쉽죠? 간병손 신유정 이런 게 금방 얘기했는데요. 네. 이것이 그래서 삼길육수방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게 잠이온 그 제일 좋은 자리야. 간병손 있잖아요. 간병손 신유정이가 간병은 손 얼마나 안 한다 이렇게 유정하다. 그런 거야. 간병손 유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이온국은 저를 생길 때는 제가 계속 헷갈려가지고. 실은 이게 잠이온국이에요. 이게 별자리인데 요걸 갖다가 다시 또 그려놨어 이렇게. 굴굴하죠? 꼭 이렇게 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세종 신도시 원수산 여기 있어 국무총리궁 여기 있어 직성사역이죠. 천일대가 딱 막고 있어. 또 산도 있어. 그 다음에 이상하게 여기에 세종시청이 여기 들어가 있어. 세종시청이 여기 있어. 시청. 자, 제왕의 자리, 잠유원, 태묘원. 여기가 아파트 단지야. 서쪽에 네, 맞아요. 그죠? 네. 소매원이죠. 그럼 어디 여기 천시원이죠? 네. 앞으로 여기 시장도 이제 형성돼. 실은 여기가 이제 그 관리 그 관청 다 했지만 어때? 직성 사입잖아. 잠유원 거 오케이 괜찮아. 틀려 맞아요. 거기다 땅을 사야거든요. 신약도. 그래서 이것을 개발할 때 당시에 왜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갔냐 이거야. 왜? 소미원이잖아요. 왜 그럼 여기다가 왜 국무총리궁을 여기다 뒀어요? 잠유원짜리니까. 왜 시청령이 여기 들어왔어요? 퇴미원이니까.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고 따지기 이전에 어때? 맞아 떨어지죠? 틀려 맞아요. 응. 아니 저쪽 끝에다가 저 조용히 떨어져서 우리 총리 공간 안 입고 일부러 거기다가. 아니요. 왜냐면 이 원수산에서 내려오는 맥이 정확하게 혈처가 있어요. 그 풍수가 봤다는 얘기네. 그건 봤어요. 당연하죠. 그 국무총리 공부인데. 국무총리. 그래서 국무총리가 오래 하시나 봐요. 국무총리 그랬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국무총리 오래 하죠, 선생님. 아니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렇죠. 황교안이도 보면 오래 했어. 제일 오래 기록했어요 어제부로. 그렇죠. 300. 맞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국무총리는 오래 가요, 우리나라가. 보면 이거 짓고 나서 그런 것 같아. 그죠? 기록했다고 어떻게 인터뷰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을 있을 거예요. 아마 서울에 계셨으면 아마.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게 풍수지리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론에 의해서 대입하면 이게 응용이 가능해요. 천지치가 있어. 자, 다음 봅시다. 자, 태묘왕국 아까 태묘 교보라고 했죠, 이거 여기 화산에서 내려서 저기서 여기가 낙동강물 이렇게 부용돼 있거죠. 낙동.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왔어요? 관리 유성룡이 나온 거예요. 천하의 명신 유성룡이 나온 거예요. 유성룡.
중앙에는 어제가 그하고 손방에 여기도 이 방위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뭐냐? 천재가 다스리는 공무실이다. 관리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형상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오케이? 그쵸? 맞죠? 똑같잖아요. 맞죠? 태명국이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혈초잖아요. 혈초. 여기 이쯤에서 여기가 혈초구나 여기는. 근데 여기 신 여기 이쪽에 뒤에 가면 여기 당산남이가 완전히 정렬쳐 있어요. 태명국이잖아요. 여기서 똑같잖아요. 꼭 이렇게 생기면 된다고 했잖아요, 형상이. 그리고 여기 주장이 여기 있고. 머릿속이 이제 깨끗이 해결이 깨끗하게 됐어요? 아, 골치 아프는데. 이런 터는 무슨 터다? 관리들이 나온 터예요. 관리. 그리고 왜 여기서 여러분 하나 생각할게요. 왜 여기가 혈차가 될까요? 아, 가맞죠? 그리고 귀퉁이죠? 맥기처죠? 네. 그리고 참 이게 오래 갔던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 뒤쪽에다가 집을 짓고 앞에다가 농사를 졌으면 어땠을까요? 자, 생각해봅시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 동네가 여기가 마을이고 여기가 농사 짓는 데예요. 그런데 거꾸로